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스페이스X 이야기를 저희 3프로TV에 해주시기 위해서 멀리 홍콩에서 날아오셨습니다. 렉스 쉐어스 우리 오기석 아시아 사업 대표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월무부에서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4, 5개월? 6개월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닌데요? 더 됐나요? 월무부 말고 다른 데 출연하신 거예요. 아, 그럼. 3프로TV에는 이제 그 전에 한번 네, 나오셨는데 맞아요. 월무부에는 제가 홍콩에 계실 맞다. 때 화상으로는 되게 자주 맞아요, 뵀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스튜디오로 이렇게 모시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더 어려워지셨는데요. 뭐 그런 이제 훈훈한 이야기로 어떻게 저 이제 젊어지시고 잘생기셨는데 대표님이 되니까 이게 또 무게감이 더 많으시죠? 살이 좀 찌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성. 아니 지난번에는 제가 서클로 맞아요. 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스페이스X인데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스페이스X에 대한 관심이 진짜 뜨겁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그렇지만 미국 현지에서 현지에서도 난리 역대급이었습니다. 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대비해서도 그랬던 거죠. 우선은 뭐 IPO 얘기는 제치고 네. 첫날 상장됐을 때 거래된 게 그날 단일 기준으로 1등이었어요. 이게 850억 달러가 거래가 네네. 됐거든요. 상장 자금 모집한 게 850억 달러가 좀 넘는데 네. 그만큼이 하루 만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로 치면 한 100한 그 종목 하나만 100한 30조 가까이 거래가 되면서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첫날 이후로는 거래 대금은 조금 줄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일 많고 한국에서도 제가 보기로는 상장 첫날에 토스증권에서 거래가 제일 많이 됐고 단일 종목으로 그리고 1조 2천억 원 정도가 하루 만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서도 인기 많지만 네. 전 세계로 봤을 때도 다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관심이 뜨거운 스페이스X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사실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팬덤이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크죠. 한국에서 사실 테슬라가 제가 기억하는 숫자가 맞으면 한국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주식 보유한 거 다 합치면 1.8%인가 그랬어요. 전체 주식에. 전체 주식에. 그래서 이게 일론 머스크랑 뭐 뱅가드, 블랙락 이런 운용사들 제외하고 한국인들 다 합치면 6위였거든요. 네. 주식이 6위. 근데 그게 사실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이번에 IPO가 또 엄청나게 흥행을 했었잖아요. 큰 자금을 모았고 또 이제 미국 안에서도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한 관심이 또 워낙 높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앞으로 스페이스X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지금 3거래일이 진행이 됐는데 맞아요. 주가가 어제는 장중에 200달러도 돌파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IPO 초반에는 관심도 뜨겁고 그리고 이제 ETF 때문에 기계적으로 사야 되는 매수세도 많은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네. 오른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주가의 상승세가 뜨겁게 나타난다고 보실까요? 우선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는 논란이 많잖아요. 논란이 많고 뭐 일론 머스크 얘기로는 이번에 IPO 계획서는 2030년 기준으로 매출을 1조 달러를 달성을 하겠다라는 지금 사실 얼마 안 돼요. 네. 1조 달러를 달성 거의 한 100배 아니 100배가 아니라 10배 이상 키우겠다라는 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목표인데 근데 그거를 뭐 이번 IPO를 주관했던 주관사도 사실 믿진 않았어요. 솔직히. 주관사들에서도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30년 기준으로 한 3,300억 달러 정도까지를 네. 예상한 3분의 1로 디스카운트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저는 저는 인덱스 펀드 매니저였으니까 ETF 매니저였으니까 패시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머리 잘 써서 IPO를 했다. 어떻게 머리 잘 쓴 거예요? 지금 페이스북하고 비교를 하면 페이스북은 IPO 당시에 첫 번째 물량 풀렸던 게 15.9%가 풀렸어요. 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물량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가격이 올랐다가 40% 빠지고 네.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 풀린 게 4.9% 언저리예요. 5%가 안 되는 거죠. 5%가 안 됩니다. 5%가 안 되고 그리고 락업이 해제되는 기간이 단계적으로 해제가 되는데 복잡하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만 보면 첫 번째 실적 발표가 뭐 지금 8월에서 9월 초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락업 해제되고 그 다음에 한 10월 정도 한번 다시 해제되고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대주주들의 경우는 상장 이후 366일이니까 1년 있다 해제가 돼요.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화면에 잠깐 준비를 네. 하긴 했는데 그 지수 회사들이 이거를 편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벤트가 보통 많이 보시긴 나스닥만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당장 다음 주 월요일 혹은 뭐 이번 주 금요일부터 편입되는 게 CRSP라고 들어본 적 없는 인덱스 회사실 거예요. CRSP? 근데 이게 뱅가드에서 사용하는 지수예요. 아, 그렇군요. 뱅가드에서 사용하는 지수에서 뱅가드 펀드에서 다음 주부터 들어오고요. 그리고 다음 주 후반에 푸찌러셀 이거는 이제 푸찌러셀 같은 경우는 FTSE. FTS에서는 이거는 아이셔에서 많이 사용해요. 블랙락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더 큰 게 6월 29일 날 MSCI인데 ETF 자체는 MSCI가 별로 크진 않아요. 근데 사실 그래 사람들이 MSCI보다는 나스닥이 훨씬 더 큰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MSCI 충격이 더 클 거라고 보는 게 ETF는 작지만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국민연금 그리고 뭐 유럽에 있는 대형 초대형 연기금들 네. 이 주식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게 다 MSCI예요. 아, 그럼 사실 패시브 펀드는 아니지만 액티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도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 안에서 스페이스X 갑자기 6월 29일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살지 말지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액티브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지금 비싸 보여서 사지 말까라고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시총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안 사고 가는 건 사실 액티브 매니저도 부담이에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매니저마다 다르겠지만 시총 비중만큼까지는 사지 않을까, 아니 편입되는 비중만큼까지 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밤부터 먼저 시작이 될 거라고 보는데 보통 이제 지수 편입 되기 전에 먼저 사니까 오늘 밤부터 7월 6일까지 거의 한 2주 반에 걸친 기간 동안 인덱스 매니저들 그리고 액티브 매니저들은 벤치마크에서 지금 스페이스X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봤을 때 머리를 정말 많이 썼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그린슈까지 포함하면 857억 불을 이번에 조달을 했거든요. 네. 기관 비중이 결론적으로 보면 한 60% 언저리. 근데 여기서 누가 샀냐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뭐 국부 펀드가 사고 블랙락 같은 보통 저희 운용사 롱온리라 그래요. 롱온리 펀드들이 사는데 초대형 펀드들은 이런 펀드들은 사면 굳이 안 팔아도 돼요. 끝까지 수급을 지키는. 지킵니다. 그러니까 당장 안 팔아도 되는 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렸다고 뭐 팔거나 오늘 올랐다고 뭐 더 사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고 그럼 개인만 보고 나면 개인이 한 4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30% 플러스 임직원 들어간 거 35% 정도 되겠다. 이 부분이 사실 변동성을 유발하는 수급. 변동성 유발 이거를 원화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면 한 50조 내외 정도 돼요. 50조. 근데 제가 보여드렸던 지금 지수 편입되는 것들 네네. 이 일정들 편입되는 것들에서 지금 블룸버그에서 예측한 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패시브 펀드 매니저들이 당장 사야 되는 것만 한 30조 원저리라고 예측을 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 매니저는 안 팔아요 굳이. 그래요? 여기는 그냥 멈춰 있고. 멈춰 있는 거예요. 사실 50조 여기는 안에서. 50조 안에서 30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진짜 이번 스페이스X IPO 같은 경우는 머리를 정말 좀 많이 썼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수급이 한 방향으로 꼬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장 처음부터 한 50% 최고치로 보면 60%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정말 별건인데 수급으로만 놓고 보면 완전히 꼬여버린 상장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뭐 시체말로 수급이 깡패다 주가를 네. 올리는데 뭐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보여주셨던 타임라인에 따르면 실적 발표 네. 전까지 7월까지는 수급이 유입되는 이벤트들이 네. 너무나 많아서 이것으로 인한 주가에 그러니까 이거 뭐 수급이 유입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100% 무조건 오르는 건 상승이다를 아니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사려는 수요가 많으면은 네. 자연스럽게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맞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하다. 또 그 규모를 우리 또 대표님께서 이게 50조인데 그 안에 기관 들어오는 자금이 30조다, 30조 달러다 이렇게 네. 30조 원인 거죠? 30조 원입니다. 30조 네.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블룸버그 예측치가요. 계산 네. 빨리 되시는 분들은 벌써 눈이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 스페이스X가 우주 기업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우주 기업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네. 그 이제 뒷단에는 아주 가장 큰 AI 산업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다들 이제 우주 쪽으로 키워드를 잡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왜 아니라고 하시는 건지. 우주 기업으로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안 됩니다. 못 사죠. 네. 네. 우주 기업들 밸류에이션 보면 매출 기준으로 뭐 작은 건 뭐 5배, 뭐 큰 거 10배 언저리인데 지금 스페이스X는 100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주 기업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번 상장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 훨씬 더 AI 인프라 기업으로 더 많이 가려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커서 인수가 굉장히 중요한 전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장하고 다음 아마 한국 기준으로 화요일 날 인수했나요? 엊그저께 예 맞아요. 화요일 날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맞아요. 화요일 날 나왔는데 네. 이거를 몇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우선은 현금으로 산 게 아니라 주식 교환으로 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IPO에서 모았던 857억 달러의 자금은 일단 가지고 있는 거고 물론 이게 희석이 돼서 되겠지만 그래서 3% 언저리밖에 안 돼요. 네. 스페이스X 시가총액으로 보면. 근데 지금 커서를 인수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 스페이스X 약간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XAI거든요. 그록. 저는 그록 좋아해요. 많이 씁니다. 저는 홍콩에 있기 때문에 홍콩은 클로드 막혀 있고요. 제미나이도 막혀 있고요. 아, 중국. 네, 중국이라서 오픈 AI도 막혀 있는데 그록만 지금 이제 트위터 통해서 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지만 네네. 우선 나쁘지 않고요. 첫 번째로. 근데 어쨌든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대비는 조금 한 단발짝 밀린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지금 커서 인수를 통해서 한 번에 좀 뛰어넘으려는 게 아닌가. 네. 우선은 커서의 개발자 퀄리티 굉장히 좋고 AI 코딩 스타트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통 AI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몇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가장 큰 거는 지금 뭐 엔트로픽이나 오픈 AI처럼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제공을 하고 구독료를 받는 케이스가 있는 거고 이거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AI 코딩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미국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이미 사실 사용자가 100만 명이 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를 많이 사용하는 인프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된다.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인데 오픈 AI하고 엔트로픽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지금은 사실 절대적으로 엔트로픽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B2B 비즈니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B2B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자들이 해당 기업들이 IT 부문이 많아요. 근데 이미 사실 오픈 AI하고 엔트로픽만 놓고 보면 회사에 있는 IT 담당자들이 이미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편한 걸 우선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트로픽 자체가 나중에 또 IPO 하겠지만 B2B 비즈니스 쪽에서 오픈 AI를 지금 거의 추월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배경이 하나 있는 거고 네. 커서도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개발자들이에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그렇하고 붙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AI 쪽의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더 재밌는 거는 인수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리 일어났어요.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의결권의 85%를 들고 있잖아요. 사실 남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그렇죠. 생각하면 바로 행동할 수 있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IPO 상장할 때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일론 머스크를 CEO 자리에서 해고할 수 있는 건 일론 머스크밖에 없어요. 그럼 셀프 해고가 아니면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던 것 같은 이벤트는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한 명한테 집중되는 부담, 위험은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걸 현재 시장은 뭐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AI 쪽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스페이스X를 기대하는 이유는 부족한 데이터 센터, 부족한 에너지를 그들은 이제 우주에 가서 만들겠다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 과연 얼마나 크고 그리고 이게 주식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은 펀더멘털을 논할 수 없지만 그 펀더멘털을 논할 수 있게 되는 시기는 얼마나 빠르게 올 수 있는지. 저는 스페이스X 저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벤트는 이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스타쉽이 지금 시험 발사만 12번 했는데 실제 상용화가 얼마나 빨리 되는가. 왜냐하면 펠컨 9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ATST 그 회사에서 하는 위성도 대신 발사해 주잖아요. 네, 네. 블루 오리진 대신에. 지금 펠컨 9 같은 경우가 한국의 누리호하고 비교하면 그 비용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쌓아 올리는 비용이. 근데 펠컨 9 말고 그 스타쉽 같은 경우는 100톤 이상 올릴 수 있거든요. 펠컨 9이 지금 17.5톤 올릴 수 있어요. 근데 100톤 올릴 수 있고 스타쉽 같은 경우는 그 하단 발사체뿐만 아니라 상단까지 다 같이 회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만들어 놓으면 거의 무제한 무제한 재사용할 수 있고 와. 연료비 정도만 드는 거예요. 사실. 비용이 진짜 절감되네요. 비용이 거의 지금 수준의 10분의 1 이하로 펠컨 9 대비 또 10분의 1 이하로 내려갈 걸 얘기를 네.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하면 사실 이게 만들고 쏘아 올리는 게 어려울 뿐이지 이게 준비만 되면 사실 정말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날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장표를 좀 준비해 봤는데 네. 물론 현재는 데이터 센터는 다 지상에 지어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좀 있어요. 저는 뭐 전력 문제도 있고 냉각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부지랑 규제 문제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발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있겠죠. 뭐 환경 오염이니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초기에는 데이터 센터 들어오면 SMR이고 소형 원자로까지 지어버린다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근데 이거를 우주에다 올리게 되면 지금은 사실 공상과학이지만 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도 태양광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된다라고 하면 정말 미래에는 우주에서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린 그런 현실이 오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가 2027년 말로 시험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도 그랬던 것처럼 항상 늦죠. 자, 시간을 지키지는 못하죠. 항상 네. 늦긴 한데 어쨌든 근처까지는 가는 것 가죠.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좀 보시면 될 거고 우선 저는 현 시점에서는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정말 쏘아 올리는가 보다는 스타쉽이 성공하는가가 훨씬 더 스페이스X 주주들한테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 주가가 뭐 $190도 있었고요. 네, 뭐 맞아요. 더 낮은 가격도 있었고. 네. 근데 과연 어느 정도가 지금의 스페이스X의 뭐 실적과 향후 미래에 뭔가 좀 가시적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왔을 때 적정한 주가인지를 물론 이제 그 적정 주가를 지금 넘나드는 모습들이 보이고는 맞아요.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적당한 주가라고 생각하세요? 적정 주가는 제 양심상 말씀을 드리면 양심이요? 네. 양심상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사실 모닝스타에서 제시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낮게 주셨잖아요. 굉장히 낮게 제시했어요. 이게 상장 공모가의 절반 수준으로 제시를 했어요.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건 정말 실적, 펀더멘털을 맞아요. 보고 책정한 맞아요. 금액이었던 거, 주가인 네. 거죠. 그게 현실적인 주가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이제 뭐 인수하는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200불 언저리로 많이 제시를 한 걸 알고 네.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인수하는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다만 이제 그것과 별건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수급만 놓고 보면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한 방향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수급이 만들어져서 사실 저도 이걸 방송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단기적으로는 안 올라갈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에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일론 머스크하고 도널드 트럼프랑 다시 싸우든지 아니면 뭐 FOMC는 사실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안 좋게 나온 걸로 불확실성은 사라졌다라고 치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진 않고 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나 아니면 뭐 펠컨 9이 올라가다가 터진다든지 뭐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우선 수급적으로는 현재는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한국 투자자분들은 네. 단기적인 수급의 이벤트를 따라가면서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뭐 스페이스X 얘기를 놓고 하면 네. 펀더멘탈이가 어떡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딴 걸 드리면 샌디스크가 S&P 500에 편입됐던 게 한 달 반 전이었어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편입하면 지수회사들이 그날 하루에 다 편입하는 게 아니라 5일 정도에 나눠서 편입하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는 물론 샌디스크는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이미기였냐고 볼 수 있겠지만 그 한 주만 딱 놓고 보면 정말 매일 따박따박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뭐 유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틀릴 수도 있겠죠, 제가. 수급 이벤트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아까 저희가 오계석 대표님 보여주셨던 그런 내용을 보면은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벤트들이 많고 또 관련한 펀더멘털을 논하려고 하면은 이제 분명히 또 실적 발표 때 되면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단기간에 뭔가 이 이벤트들, 수급 이벤트들을 여러분들이 따라가겠다 싶으면은 이제 투자하시는 건데 나는 이런 변동성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절대 뭐 함께 하시면은 안 되는 그런 좀 변동성이 큰 구간이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스페이스X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렉스 쉐어스의 오기석 아시아 사업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했습니다. 방금 전에 스페이스X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 2배짜리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그 ETF 쪽에서 미국 레버리지 ETF의 명가라고 불리는 게 저희가 이제 방금 오계석 대표님도 함께하셨는데 렉스입니다. 이 렉스는 엔비디아 뭐 2배, 테슬라 2배 이런 NVDX, TSLT 이런 시장의 또 트렌드를 주도하는 ETF들을 많이 운용해 오고 있는 자산운용사인데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스페이스X 2배짜리 레버리지를 또 출시했다라고 하죠.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위험성이 담보가 된 그런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SPAX, 스팍스라고 불리는 스페이스X 2배 레버리지도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니까 참고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